리마인드부터 볼까요? 리마인드 전부 다 풀어드릴 건 아니고요. 몇 개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마인드 10회차 1번 보시면 합성하고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x가 문제의 1, 2, 3이고 x에서 x로니까 똑같이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친구인데 고정되어 있죠? 1은 3으로 가래요. 1은 3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3번 합성했더니 뭐가 됐다고요? 항등이 됐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써야겠죠. 3번을 합성했답니다. 그럼 항등이 되는데 1은 3을 무조건 가리켜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1은 3을 가리키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1에서 출발한 친구가 3번 합성하고 나면 1을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그냥 나누는 거예요. 3이 가리킬 수 있는 게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 3, 1, 3이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3이 3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3이 3을 가리키니까 다음 3도 3을 가리켜야죠. 그럼 이렇게 되면 1이 결국 뭐를 가리키게 돼요? 3을 가리키게 되죠. 1이 1을 가리키는 구조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3이 누굴 가리켜야 되냐면 1하고 3이 안 됐으니까 2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3은 2를 가리키는 걸로 바꾸고요. 마지막에 2는 뭐를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1을 가리키는 게 우리의 목표였잖아요. 이렇게로 바꿔요. 그러면 2는 모두 1을 가리키는 구조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도 만나봅시다. 2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합성하니까 2가 나왔고요. 3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합성하니까 3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결국 이렇게 생긴 함수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문제에 주어진 조건만으로 찾아내실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일일이 해보는 거예요, 사실은. 경우의 수를 넣어서 일일이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역함수를 G라고 했죠? 역함수 G라고 했으니까 G는 방향을 반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건데 여기 1이 2를 가리키죠? 1이 2를 가리키고요. 2가 3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3은 1을 가리키는 구조로 가는 걸 우리는 G로 놓은 거죠. 근데 문제에서 몇 번 합성하래요? G 10제곱하고 2 되어 있으니까 10번이나 합성하고요. G 11하고 3이라고 되어 있어요. 11번이나 합성하래요. 여러 번 합성하래잖아요. 여러 번 합성하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순환하는 구조거나 어떤 규칙을 보이거나. 근데 순환하는 구조든 규칙을 보이는 거든 그 순환성, 규칙성을 찾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직접 해봐야죠. 몇 번까지? 최대 6번까지 직접 합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1은 2, 2는 3, 3은 1. 그 다음에 1, 2, 3에서 1은 2, 2는 3, 3은 1. 이렇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역시 1, 2, 3에서 1은 2, 2는 3, 3은 1. 이렇게 보내면 놓고 보시면 1이 2, 3 해서 1까지 왔으니까 1은 1. 그 다음에 2가 다시 2를 가리키고요. 3이 3을 가리키죠. 몇 번 합성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합성하면요. 그럼 G를 3번 합성하면 항등과 같다고요. 그럼 문제에서 G 10번 합성하세요는 G 3번, G 3번, G 3번 하고 G를 한 거랑 똑같고요. G 3번 하면 I니까 항등을 3번 합성하고 G까지 합성한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랑 똑같아요? G랑 똑같죠. 그럼 문제에서 10번 합성하고 2를 집어넣으세요는 그냥 2를 집어넣으세요랑 마찬가지가 되고요. 11번 합성하고 3을 집어넣으세요는 결국 2번 합성하고 3을 집어넣으세요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G2를 구하세요는 2가 얼마 가리키고 있어요? 3 가리키고 있죠. 그 다음에 G2, 3. 2번 합성해서 3을 넣으면 2를 가리키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죠, 이거에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직접 찾아내시면 되고요. 안 나왔습니다. 네.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책이 찢어진 거랑 관련 없는 이야기잖아. 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다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고요. fx 함수가 두 종류의 함수를 쓸 거래요. x제곱하고 x 플러스 a를 쓸 건데 언제 쓰냐면 x가 1하고 2가 들어왔을 때만. 그 다음에 x가 중괄호를 치고 있냐? x가 3하고 4가 들어왔을 때만이래요. 그리고 문제에서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정의역 x고요. 공역도 x가 됩니다. 그래서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친구인데 1이 들어오면 제곱해서 내보내자고요. 그럼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2가 들어오면 역시 제곱해서 내보내니까 4가 들어와요. 3이 들어오면요. 얼마인지 몰라요. 3 더하기 a를 내보낼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그 다음에 4가 들어오면 4 더하기 a를 내보낼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a 값에 관계없이 차이가 1이 나는 거죠. 이쪽이 1이 더 크네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두 친구가 하나는 2, 하나는 3이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큰 쪽, 얘가 3이고요. 얘가 2겠죠. 그래서 3은 2를 가리키고요. 4는 3을 가리킨다고요. a가 얼마란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1이란 내용을 숨겨놓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G하고 거듭 제곱으로 되어 있는 건 합성으로 친대요. G12. 아까랑 똑같죠? 몇 번 합성하라고요? 10번 합성하라고요? 그렇다면 순환하는 구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순환하는 구조를 찾아내셔야 되고 이 순환하는 구조를 찾아내려면 몇 번 해보셔야죠. 몇 번 하는데 이거 몇 번 하면 나오냐면요. 3번 하면 나옵니다. 3번 하면 다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전 문제처럼 항등이 나와요. 항등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번 합성할 때마다 항등이 나와서 이건 뭐랑 똑같냐면 G2랑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볼까요? 3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있는 fx는 f 역함수 x와 같다라는 내용이 이 문제에서 특별하게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즘 왜 넣으셨어요? 전화를 안 받았나 본데요. 데스크에서 연락이 없다고 그러던데. 늦으면 미리 연락하세요. 학원에. 안 그러면 전화 갑니다. 니네한테 갈 때도 있는데 어머님한테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이야기를 하세요. 자, fx랑 문제에서 뭐랑 같다고 했냐면요. f 역함수 x랑 같대요.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고요. 원래 모든 친구에서 해당하는 게 뭐냐면 fa가 b면 f 역함수 b는 a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하고 저 내용을 섞어 볼게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섞으면 fa가 f 역함수 a랑 같다고요. 이 문제에 있는 특별한 조건. 만약에 fa를 b라고 놓는다면 이 조건에 의해서 f 역함수 b는 a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거 이야기랑 또 한다면 f 역함수 a가 같다고요. b로요. 그죠? 그럼 이 내용을 추가한다면 f 역함수 a는 뭐가 된다고요? b가 된다고요. 그러면 요 내용하고 요거하고 요거 이야기, 요거 이야기로 이런 조건들을 동시에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거 이야기에 fx제곱 플러스 1하고 뭐가 똑같냐면요. 마이너스인가요? 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똑같대요.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f 마이너스 2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f 마이너스 2의 값을 k라고 놓는다면 f 역함수 k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건 늘 성립하는 거. 근데 문제에 주어진 이 조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f 마이너스 2가 k면 f 역함수 마이너스 2도 k인 거예요. 얘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f 역함수 k가 마이너스이면 f k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친구를 쓸 거냐면요. 문제에서 이 조건까지 나왔는데 여기에서 역함수에 대한 내용이 없죠. 역함수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이 친구랑 이 친구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f-2가 k이면
저 조건들에 의해서 fk가 얼마인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마이너스 2인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 두 조건을 쓸 거고요. 얘랑 연결해서 쓸 겁니다. 그럼 우리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k인 상황이거나 아니면 얘가 k고 얘가 2인 상황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수에서는 실수의 거듭제곱 더하기 1하면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마이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요? 이 친구가 왜 2라고 적었어? 마이가 나오는 순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순간을 찾고요. 마이너스 2x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x제곱이 얼마인 거예요? 2분의 3이죠. x가 얼마인지는 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있는 친구들이 변수가 x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x제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k는 x제곱 플러스 1이죠? x제곱 플러스 1은 k. 근데 x제곱이 얼마라고요? 2분의 3. 그래서 2분의 5. k값 얼마라고요? 2분의 5인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k값이었잖아요. k값이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2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문제에 원래 있던 조건하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하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조건을 섞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4번도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조건 보시면 x 교집합 y의 원소가 스몰 x라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x 교집합 y를 직접 해볼게요. x 교집합 y 하면 뭐예요? 2, 3, 4죠. 그래서 스몰 x가 누구의 원소라고요? 2, 3, 4의 원소이면 그러니까 스몰 x가 될 수 있는 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개면 gx랑 fx는 1이다. 근데 x니까 g2 빼기 f2는 1이고요. g3 빼기 f3도 1이고요. g4 빼기 f4도 1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함수 첫 번째 f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f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1, 2, 3, 4에서 2, 3, 4, 5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이 같은 걸 가리킬 수가 없습니다.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같은 걸 가리킬 수 없으니까 여기 G2, G3, G4는 사실 G2는 F2 더하기 1, G3는 F3 더하기 1, G4는 F4 더하기 1이에요. 다른 친구들 3개 가리킨 거에 1씩 더해지는 게 이 친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Y에서 어디로 간대요? Z로 가는데 Z가 3, 4, 5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물이.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는 3, 하나는 4, 하나는 5가 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친구들의 1씩을 더하면 결과물이 다른 친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럼 F2, F3, F4가 누군진 모르지만 F2, F3, F4가 누가 누구인진 몰라도 하나는 2, 하나는 3, 하나는 4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명확한 거 있네요. 2, 3, 4가 이 친구들이 누구를 가리켜야 된다고요? 2, 3, 4를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몰라도. 그럼 1은 5를 가리킨다. 이게 고정이네요. 왜요? 왜? 어떤 건데? 요거요.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 둘, 셋이 같은 걸 가리킬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1씩 더했으니까 이 세 개는 어떤 값? 다른 값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2, 3, 4, 5 해서 G, G3, G4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G예요. 이 친구들이 뭐를 가리켜야 된다고요? 서로 다른 세 개를 가리켜야 된다고요. 근데 가리킬 수 있는 게 얘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누가 누군지 몰라도 3, 4, 5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고요. 얘네가 3, 4, 5를 가리키고 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F2, F3, F4가 하나는 2, 하나는 3, 하나는 4라는 거죠.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몰라요. 현재. 그래서 얘네 셋을 겹치지 않게 가리키고 있어야 되고 1은 그럼 1대1 대응이니까 어쩔 수 없이 5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됐죠? 주어진 박스 안의 조건으로는 여기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에 몇 가지 조건들을 추가적으로 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해석해내는 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콧물이 자꾸 나네요. 안 돼요. 그냥 훌쩍거리면서 할 겁니다. 코 막으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발성을 하면 이렇게 비강까지도 울리거든요, 원래. 네. 울려야 조금 더 좋은 소리가 나옵니다. 비강을 안 울리고 소리가 나면 그 흔히 듣는 답답한 소리, 혀 짧은 소리가 나와요. 네, 스파오에서 샀습니다. 개귀엽죠? 개귀엽습니다. 네? 확 좀매서 쓰세요. 어차피 이번 주만 쓰면 끝입니다. 우리 이번 주 말 나온 김에 이야기 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 있죠? 목요일이 이론 마지막이에요. 이론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과제 해온 거 문제풀이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목요일 날 있죠? 목요일 날이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험 대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주일만 쓰면 끝나요. 일주일만 쓰면 끝나고요. 네, 말 나온 김에 아이씨, 일단 농명 같이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다음 주 목요일 있죠? 시험 볼 겁니다. 4교시, 5교시에 우리 지금 배운 미적분 1 있죠? 미적분 1에 전범위에 해당하는 시험을 볼 겁니다. 문제 30문제 할 거예요. 100분 할 거예요.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요, 뭐 학교 기출 말고 모의고사 스타일로 볼 겁니다. 우리 이번에 했었던 거 모의고사 문제 많이 했었잖아요. 3점, 4점짜리. 그래서 100분 동안 볼 겁니다. 알겠죠? 전범위로 볼 거예요. 전범위로. 지난번에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우리 10월 2일 목요일 날은 이제 정상 수업이에요. 시험 대비 이때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날 3일은 금요일이고 4일 토요일, 5일 일요일 있죠. 이때는 100분 테스트 없어요. 학원 자체에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일 화요일, 6일 화요일, 6일 월요일, 그 다음에 7일 화요일, 8일 수요일, 그 다음에 9일 목요일 있죠. 요때 수업 없습니다. 요때는 수업 없고요. 이때 다시 정규 수업이 있어요. 시험 대비 연결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 12 있죠? 이때부터는 100분 테스트 있을 건데, 이때 100분 테스트는 그 학원 전체에서 보는 거 말고, 우리 그 학교 기출에 관련된 문제를 좀 볼 거예요. 이렇게 볼 거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 볼 때까지 할 거니까, 쉬는 거, 안 나와도 되는 거는 이때 100분 테스트 없는 거랑, 7일 화요일 날 수업 없는 거.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 오시면 돼요. 이때 뭐 수요조사나 이런 것도 따로 안 할 겁니다. 이번 주는 있어요. 이번 주는 있고요. 다음 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이 벌써 10월이에요. 어떡하니?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서. 니네 이제 몇 달 있으면 금세 고등학생 되고요. 선생님 말 명심하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겁주기 위해서 되도 않는 이야기를 부풀려 하거나 그런 쪽은 절대 아닙니다. 고등학교 가죠? 중학교에 한 2배에서 3배 속도로 시간이 흐를 겁니다. 해야 될 게 훨씬 많아요. 뭐 여기서 특목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특목고 가시면 2배 이상으로 흐를 겁니다. 선생님 특목고 다니던 애들 졸업하고 나서 연락하고 같이 만나서 밥 먹고 그러면 정말 바쁘게 지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특목고 지냈던 친구들은 오히려 대학생활이 조금 널널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그럴 정도로 되게 바쁘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많이 어려워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다 열심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평가잖아요. 등수 나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하시고 시간 되게 빨리 가니까 한가할 때 놀지 마시고요. 공부하세요. 나중에 그 공부한 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안 하면 후회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되죠? 그때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 곁에 없겠죠. 선생님 그때 여러분 수업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거는 꼭 명심을 하세요. 여러분이 수능까지 봐야 되는 사람이라면
전교 1등이라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찍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수능을 봐야 돼요. 최저 때문에라도. 전교 1등이면 약간 미쳐가지고 최저 없는 약간 낮은 대학 써도 되니까요. 네, 그런데 본인이 수능까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3학년 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웬만하면 진도는 다 끝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진도는 다 끝낸다고. 선생님이 이 얘기를 고등부 수업할 때 매 겨울방학에 하거든요. 모든 과목의 진도를 겨울방학 끝나기 전에 끝내놔라. 아무리 늦어도 3월 모의고사 보는 3월 말까지는 끝내놔라. 그래야 이후에 문제를 풀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앉으세요. 애들이 그래요. 네, 애들이 되게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3월 이후에 수능 볼 때까지 7개월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여유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재수생이고요. 재수생이고 재학생은 학교 시험 성적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 성적이 시험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요. 뭐도 해야 돼요? 수행도 해야 돼요. 수행도 생각보다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고1, 2 때랑 다르게 고3 때 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뭐인지 알아요? 달마다 모의고사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달은 모의고사, 어떤 달은 중간고사, 어떤 달은 모의고사, 어떤 달은 기말고사. 그 사이사이에 수행평가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도 해야 돼요? 한 학기 끝날 때쯤엔 쓰는 것도 해야 돼요. 세특도 써야 돼요. 네, 세특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써줄 거라고 믿지 마세요. 잘 써준 선생님도 있는데 무조건 여러분이 쓴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충 이렇게 써가서 선생님한테 이런 내용으로 써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기본 접근이에요. 내가 잔뜩 한 게 있는데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시겠지? 안 됩니다. 네, 선생님한테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까지 하면 3학년은 그 고1, 2때에 비해서 진짜 3, 4배의 속도로 가요. 3월달 모의고사 딱 보죠? 그러면 눈 깜빡하면은 9월달에 수시 쓰고 있어요. 그리고 9월 수시 쓰면요. 그냥 끝이에요, 사실상.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모의고사 보고 피드백하고 모의고사 보고 피드백하고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쓰세요. 놀지 마시고요. 노는 거 3년 생각보다 금방 합니다. 3년. 지금부터 1000일이에요. 1000일. 딱. 1000일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지 재수를 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대학이지만 갈지를 결정하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지금이니까요. 놀지 말고 하세요. 실질적으로 빡세게 공부하는 건 한 1년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 관성에 묶여가지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어차피 수업 안 하니까 선생님은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근데 겨울방학 때 부모님하고 혹은 친구들하고 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청 빡세게 공부하세요. 가능하면 1학기 거를 끝내는 형태로 하시고요. 본인이 이 과목은 특히 잘한다 싶으면 1학년 거를 끝내는 걸로 하시고 그거가 힘들다 그러면 진짜 힘들면 정 안 되면 중간고사 범위까지라도 여러 번 반복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주요 과목이 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들 주요 과목 열심히 해야지 그러죠? 그럼 주요 과목 중에 하나가 꼭 터져요. 사람이니까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겨우 주요 과목이 살아남는 경우가 대부분. 알겠죠? 학기 중엔 사실상 못해요. 학기 중에는 학기 따라가는 게 벅찹니다. 본인이 이 과목을 진짜 잘하면 해도 돼요. 학원에서도 안 해요.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안 합니다. 일반적인 학원은요, 이제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 좀 특수하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끝나죠? 그러면 3월 시작하면 3월 한 초중순부터 시험 대비가 사실상 들어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1, 2주 정도 있다가 다시 기말고사 대비가 사실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면 요건 학원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쉬고 나서 여름방학 때 들어가는 학원도 있고요. 안 쉬고 바로 들어가는 학원도 있어요. 뭐가 들어가냐면 2학기 선행 들어갑니다. 2학기 선행 들어가면서 특강으로 2학년 거를 조금 하는 학원도 있고 특강 없이 그냥 2학기 선행만 하는 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방학 기간 외에는 선행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도 이제 고등부 학원 오래 있으면 어머님들이
특히 그 첫째가 지금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어머님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학원에 와서. 학기 중에 선행은 안 하나요? 그러는데 따라갈 수 있으면 하는데 따라가는 애들이 없다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럼 되게 의아해 하시거든요, 처음엔. 근데 중간고사 성적이 60점 나오는 걸 보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아세요. 못 봐요. 시험 난이도가 달라지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 조금만 하면 100점이겠지. 절대 안 나옵니다. 진짜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한번 보면은 다 합쳐서 기말고사 때가 좀 많이 보죠. 중간고사 때는 적게 보고. 기말고사 때 몇 과목 정도 보나요? 한 8과목 보나요? 7, 8과목 보잖아요. 그죠? 10과목 미만이죠, 어쨌든.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그 7, 8과목 봤을 때 틀린 거 다 합쳐서 몇 개예요. 잘하는 친구들은. 5손가락 안에 보통 들어갑니다.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합쳐봐야 10개 내외일걸요? 뭐 한 과목이 너무 아니에요? 한 과목이 너무 어렵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통 10개 내외 정도 틀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죠? 2과목 합쳐서 100점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진짜예요. 아니요. 지금 이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요. 여러분들 중등처럼 내신 대비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신 대비를 하는데 그게 중등처럼 내신 대비 하는 사람이랑 맞아요. 중등처럼 내신 대비하는 사람들이요. 설렁설렁 기출문제만 몇 개 풀고 개념 문제 몇 개 풀고 유형 몇 개 푼 다음에 시험 보면 웬만큼 풀겠지. 절대 못 풉니다. 그 5, 60점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개빡세게 해야죠.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론에 대한 것도 하고 필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이론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그려서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몇 배는 늘어나야 돼요. 선생님 그 고등부 애들 시험 대비하면 우리 지금 쓰고 있는 매스플랫을 옛날에 쓰면 매스플랫에 올라가서 푼 문제만 보통 1200에서 1500 문제 풉니다. 4주 동안. 4주 동안만 결산을 내보면 그만큼이 나와요. 4주나 5주 정도. 근데 왜 매스플랫만이라고 하냐면 그 외에 교과서나 이런 문제들 따로 푸는 거 혹은 학습지 이런 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많이 풉니다.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900문제에서 1000문제 사이 풀어요. 왠지 알아요? 못하는 친구들은 그거 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틀린 문제를 피드백할 시간이 없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틀린 문제 자체가 얼마 없고 거기에 몇 배수를 줘도 풀고 하니까 나가는 양이 훨씬 많아요. 선생님이 보통 시험 대비를 하면 이건 선생님들 스타일마다 다르지만 이만큼 만들어놔요. 근데 못하는 애들은 요 정도 선까지만 하고 끝납니다. 잘하는 애들은 여기까지 와요. 못하는 애들한테 이만큼 시킬 수가 없어요. 문제를 못 푸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야기가? 몰라서 못 풀겠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왜 모를까요? 같이 앉아있는 친구들하고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중등 마인드가 아직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뭔지 알아요? 그런 식으로 정리, 정의 이런 것들을 나눠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하는지 알아요? 다 그냥 문제만 풀어요. 유형별. 고등부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왜 그렇게 되나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되고 어떤 이론이 쓰였나를 같이 쓰셔야 돼요. 이건 비단 수학뿐만 아니고 이과 과목 모두입니다. 과학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론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푸는 거예요. 아이씨,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어제 유튜브 보다가 봤어요. 그 문상훈 나오는 그 빠더너스 거기서 봤는데 차입니다. 차예요. 원래 문상훈이 이거 개소리 하려고 한 건데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뭐냐면 이 탱크 안이 보여. 이 뒤에가 탱크야, 물 탱크야. 근데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렇게 물이 차 있어. 그리고 이렇게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ABC 3개 중에 앞으로 가고 있는 친구는 앞은 이쪽이에요. 이쪽으로 가고 있는 트럭은 누군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 과학에서 문상훈은 그런 의미로 쓴 건 아닌데 흔히 과학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도 있으십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정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정답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과학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이 문제에 되게 많은 설명이 있어요. 정지에 있다 출발한 직후인지, 출발하고 나서인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쪽 방향으로 출발하고 있던 거였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세 개 다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가고 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고 있지만 물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속운동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게 답이에요. 등속운동 형태로 앞으로 가고 있다면. 그럼 이건 뭐예요? 정지에 있다 출발한 겁니다. 혹은 가속도, 앞으로 가속도를 줄 때 이런 모양을 띱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세 개 중에 만약에 정답이 앞에 무슨 조건하고 상관없이 정답이 이거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아들이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 뒤에 있어야 앞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이걸 쓰는 겁니다. 근데 다른 문제 봤더니 이게 정답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한쪽으로 쏠려 있어야 앞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어렵고 못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그 조건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사실 앞으로라는 개념에 플러스로 붙어야 되는 게 가속도에 대한 개념인데 혹은 초기 속도에 대한 개념인데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간단한 그림들, 내용들만 딱 기억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함수의 정의 기억납니까? 델타 x의 의미가 뭐였죠? 그래프상에서 x의 변화량이요. 그럼 선생님이 그래프상의 x의 변화량이라는 이야기를 몇 번째 정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나요? 개 많이 하고 나서 이해했잖아요. 처음에 델타 x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려서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때서야 이해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그걸 한 번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시간이 없어요. 학기 중엔 그만큼.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지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개똑똑하고 공부가 어느 정도 손에 이거 있고 머리에 이거 있고 그러면 사실 한 번 해도 돼요. 한 번 해도 파바박 나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안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중학교에 그 유형별 학습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인 것 뿐입니다. 외가 하나도 없어요. 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개 열심히 해서 이론적인 베이스들을 쌓아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푸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문제도 많이 풀어야 돼요.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시간도 더 들이시고 문제만 풀지 마시고 이걸 써서 내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을 하고 친구가 뭔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선까지 해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과목이든 사실은.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요즘 요 얘기 했나요? 금수라는 표현 쓴 거? 아, 그래요?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짐승이란 뜻이죠? 응, 선생님이 니네 보고 금수 새끼들이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물론 그럴 리는 없죠. 여러분들이 금수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찾아봐야죠. 이렇게 하는 게 공부예요. 니네 사자. 이거 사자는 뭔지 알죠? 그 사자 보이즈 말고요. 그 라이언이요, 라이언. 사자를 보고 부르는 별칭이 뭔가요? 사자를 부르는 별명. 무슨 왕이라고 부르죠? 아, 밀림이요? 그래, 밀림도 있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 밀림 말고. 숲속의 왕? 숲속의 왕이란 표현은 처음 듣. 진짜요? 이런 표현 못 들어봤습니까? 백수의 왕이라는 표현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선생님이 할 말이 없는데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처음 들었지만 백수의 왕 사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백수가 뭘 의미할까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그냥 꺼낸 게 아니에요. 금수가 짐승이란 뜻이에요. 근데 백수의 왕 사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대충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죠. 100가지 짐승, 동물의 왕이라고요. 요 우리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은 그 흰 백에 손숫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건 맞아요. 화이트핸드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내용하고 요걸 보면 이게 대충 무슨 뜻이겠구나? 100마리 동물 혹은 10,000마리 동물이라고 썼다. 만수란 표현 안 쓰지만 100이나 많은 한자에서 보통 뭐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많은, 모든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동물의 왕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를 찾아봐야죠. 이 금자가 무슨 금자인지를 찾아봐야죠. 그런 걸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고등 공부입니다. 알겠어요? 모든 걸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건 사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상식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면 기억을 하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해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네, 굳이 다 알아야 돼요. 네. 배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모르잖아요. 이런 걸 모르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도함수, 그 다음에 델타 X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한 번만에 기억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합니다. 그 내용을.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선생님이 계속 중등 공부 그러는 게 뭐냐면 머릿속에 문제만 풀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을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친구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옆 친구가 이게 뭐야? 그랬는데 다 대답할 수 있을 정도여야 공부를 한 거예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친구가 너한테 와가지고 비동사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비동사는 예를 들어 뭐뭐뭐가 있어 말고 비동사의 뜻이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비동사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얘는 비동사인데 얘는 왜 비동사가 아닌 거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런 게 공부인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는 보통 뭐 해요? 그냥 비동사는 뭐뭐뭐가 있어? 끝! 그럼 여러분, 끝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잘했어. 알겠죠? 여러분들,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있고,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일부터 그게 되진 않습니다. 그게 원래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이니까 천천히 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문제 푸는 거 말고,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거가 고등에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5등급제니까 2등급에서 3등급 정도밖에 안 나와요. 진짜로. 2등급이랑 3등급. 맞아요. 이렇게 공부하면요. 이렇게 주어진 문제만 겨우 풀고 그러면. 선생님이 보면 9등급제, 선생님 지금 9등급제에서 가르쳤으니까 1등급, 2등급, 그 상위 10% 이상. 여러분 5등급제에서 1등급 나오는 친구들 보면 선생님이 이만큼 준비했다고 하잖아요. 시험 대비 들어가면 이거 다 해요. 다 하고 심지어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엑스트라로 본인이 더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주는 이런 문제집에 허덕이고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최상위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하시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돼요. 양심에 손을 얹고 이번에 숙제 내드린 거 처음부터 끝까지 안 풀리는 건 해설까지 보면서 하신 분 있어요? 없죠? 풀다가 안 되면 그냥 말고 정답 쪽 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그냥 덮고 왔죠? 그리고 그것까지 했는데 정말로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숙제 하는데 6시간 이상 들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6시간도 안 들이면서 무슨 1등급이 나오길 바랍니까? 양아치죠. 마지막으로 요맘때쯤 되면 9월, 10월 되면 선생님은 고3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고3 수업을 했었으니까 고3 수업하면 꼭 그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4등급 정도. 수능 9등급제에서 4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꼭 이때쯤 물어봅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1등급 혹은 2등급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대답해요.
왜 안 되냐면 지금까지 하던 애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현재 1등급, 2등급에 있던 애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왜 열심히 안 해서 4등급이 나오건 혹은 머리가 안 좋아서 4등급이 나오던 너한테 갑자기 2달 만에 밀리겠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런 거 해줄 수도 없고요. 그런 것까지는 되죠. 한두 문제 더 맞게 해주는 건 됩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더 맞게 해주는 것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약한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막 7, 8문제를 맞아가지고 이거 되는 거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종교의 힘을 비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멘사 회원급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멘사 회원 다르다니까요. 선생님 2번 가르쳐봤는데 확실히 달라요. 걔는. 기억력이 개쩔어요. 응용력은 둘째치고 기억력은 개쩝니다. 그렇죠. 좋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인데 25시간 노력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나온 결론은 하나잖아요. 뭐예요? 먼저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다면 먼저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먼저 했는데 더 안 된다면 남은 건 이 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움직이냐인데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건 효과적이지 않은 시간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안 좋은 결과를 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그걸 딛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물론 늦었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던 애들에 비하면 늦었죠. 그 과고 영재고 가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맞아요. 우린 그걸 노력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 비해 늦은 건 맞아요. 그 친구들에 비해 늦은 건 맞는데 여러분들 내가 지난번엔 그 얘기 했을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선생님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스카이까지는 갈 수 있어요. 과를 뭐 이렇게 본인이 꼭 최고과를 가야 된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스카이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스카이를 못 가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겁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같이 밥 먹고 왔던 친구들 이야기했잖아요. 걔네 중3 때 2차 함수도 못 그리던 친구들이에요. 일부는. 근데 걔네 다 연대 가고 서울대 가고 했어요. 물론 거의 1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좀만 더 열심히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걸 열심히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선생님 우리 수업 시간 5시간인데 6시간도 투자 안 해서 온다는 건 사실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맨날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려우면 와서 질문을 하세요. 답지를 보시고. 해결책을 줬는데도 그냥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거를 딱 한 번만 넘으면 돼요. 한 번만 넘으면 웬만하면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 문제를 보고 이해하고 질문을 하는데 퀄리티 있게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딱 한 번만 체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밑으로 한 1, 2년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쉰 게 아니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과목이 비슷해요. 국어 같은 것도 그래서 한 번 1등급 받아놓으면 잘 안 떨어집니다. 찍어서 한 거 말고 풀어서 한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시간 들여서 열심히 하세요.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알겠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뭐냐면요. 넓이와 적분입니다. 넓이와 적분.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정적분이 넓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이론적 베이스가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 옛날 영상 있죠? 그걸 보시면 약간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그 영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다면 그냥 보고 외우고 받아들인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적분. 부정적분이라고 그러죠? 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이 넓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외우고 있었어야 되는 내용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렇게 x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있어요. y는 fx 있고 a부터 b까지고 넓이를 s라고 놓는다면 우리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넓이 s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x축 윗부분은 넓이랑 적분의 결과가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이번엔 x축이 위에 있고요. 밑에 이렇게 y는 gx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a부터 여기 b까지고 넓이를 s라고 놓는다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는 아이고 이거 조금 뒤로 아이고 이렇게 gx dx는 넓이의 음수배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됐죠? 이게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걸 좀 통일성 있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에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자 y는 fx랑 y는 0으로 그리고 a, b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라 fx에서 뭘 뺀 거냐면 0을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는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s잖아요. 양변의 음수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데 그 마이너스를 여기 붙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x축이 역시 y는 0이죠. 그럼 이 식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0 빼기 gx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인테그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위에 있는 친구에서 아래에 있는 친구를 빼서 적분을 하면 그게 둘러싸인 넓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위에 있는 거 누구예요? y는 0, 0이죠? 밑에 있는 거 누구예요? gx잖아요. 그래서 0에서 gx를 뺀 거예요.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걸 뺐고요. 왼쪽에 a 있고 오른쪽에 b 있잖아요. 그래서 적분을 하시면 넓이. 역시 똑같이 위에 있는 fx에서 밑에 있는 y는 0을 빼고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적분을 하시면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가 돌고 도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적분 자체가 넓이랑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든지 할게요. 자,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위에서 아래를 빼서 적분하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에서는 y는 0이라는 친구로 한정되었는데요. 재현아, 정신 차리시고요. y는 0이라는 친구로 한정되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죠. y는 fx 있고요. 이렇게요. y는 gx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넓이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반대로 넓이를 구한다로 먼저 접근을 하면 인테그랄 왼쪽에 있는 거 누구예요? a죠. 오른쪽에 있는 거 b까지고요. 위에 있는 거 명확하게 fx고요. 밑에 있는 거 gx예요. 그래서 빼서 적분을 한다면 정확히 이 넓이가 나온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적분을 넓이는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넓이를 구하고 싶어서 적분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분하고 넓이가 서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렇게 y는 fx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gx 그리고 문제에서 특별히 멘트 없이 그냥 fx랑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 넓이를 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넓게 봐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놓는다면 그리고 여기는 c라고 놓는다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S1이라고 놓을게요. S1의 넓이는 인테그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gx 빼기 fx dx를 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얘가 위에 있고 fx가 밑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S2는요.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위에 있는 거 fx고요. 밑에 있는 거 gx라 빼서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한꺼번에 표현한 S1 더하기 S2 즉 둘러싸인 전체 부분 넓이 S를 물어본다면 물론 그냥 계산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표현할까인 건데 요거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다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X축이 어디 있어도 돼요. X축이 여기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본다면 fx에서 gx를 뺀 겁니다. 그럼 이 길이가 나오는 거거든요. 심지어 모르셔도 돼요. 여기 개념까지. X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fx에서 gx를 뺀 거예요. 그죠? 이거 음수가 됐기 때문에 빼면 사실은 길이가 나와서 요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야기에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다는 건 뭐냐면 결국 두 점에 차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차. 그럼 우리 차를 표현하는 수학의 기호 뭐였죠?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누구에서 누굴 빼느냐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차를 구한다는 개념으로. 빼신 다음에 절대값 씌우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c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dx가 되는 건데 절대값을 벗기면 얘가 되고 절대값을 벗기면 얘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럼 절대값이 있는 상태에선 피적분함수가 같고 a부터 c, c부터 b 구간이 연결돼 버렸네요. 그렇다면 이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dx 하시면 돼요. 그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위에서 아래를 뺀다는 개념이 결국엔 차를 의미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반대로 이거 누구? 절대값이 들어있는 친구의 정적분은 기본적인 접근은 누구랑 연결해서 생각한다? 둘러싸인 넓이와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쓰일 거예요. 알겠죠?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넓이와 적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외워야 되는 거 있어요. 외워야 되는 것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이론은 끝입니다. 적으세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넓이 공식이에요. 넓이 공식이고 암기하셔야 되는데 사실 암기해야 되는 건 1번만 암기하면 돼요. 1번만 암기하면 되고 1번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증명 없이 씁니다. 왜냐면 교과서에도 다 나와요.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거라 마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한 번은 증명하는데 그 이후에는 증명을 굳이 하지 않고 쓰는 것처럼 저것도 한 번은 증명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증명이 한 번 되고 나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명 과정이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근각요소의 관계 정리하시면 나오는 거라서 길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다뤄지는 경우도 사실상 거의 없고요. 학교에서 수행평가로는 좀 다뤄지더라고요. 증명하는 거 보이세요 해서 다루는데 공식을 그냥 다이렉트로 쓰면 되고요. 이따 저거들이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과정에는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는데 선생님이 적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적분 잘하는 방법은 계산을 안 할수록 좋다고 그랬죠. 옛날엔 그 계산 안 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외웠어요. 그 중에 아직 좀 남아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서 본인이 정말로 1등급을 목표로 하고 단 하나도 틀리지 않겠다 하면 외워야 되는 게 한 7, 8개 있어요. 그거를 외우시면서 같이 외우시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한 2등급까지는 무난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1번, 2번, 3번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계산 속도에 자신이 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면 1번만 외우시면 되고요. 수능에는 2번, 3번은 안 나옵니다. 1번만 나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서 1번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1 2차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직선이 x축으로 원래 시작하긴 하는데 그냥 똑같은 의미니까요. 이렇게 나서 y는 mx 플러스 p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인 거예요. 여기고요. 여기 알파라고 놓고요. x좌표 여기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럼 원래 아까 전에 알려드린 걸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인테그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위에 있는 식 누구예요?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식. 얘죠, 얘. mx 플러스 p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밑에 있는 친구 누구예요? 얘죠. 얘를 빼는 겁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빼서 적분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정리했더니 아주 간단한 식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외우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냐면요. 6분의 a 제곱 차이 계수 a를 말하는 겁니다. a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두근이에요. 두근의 차에 세제곱 씌우시고요.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절대값은 우리 지금 그림에선 A가 양수고 베타 알파가 차니까 사실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2차인데 위로 볼록한 친구랑의 둘러싸인 부분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양음이 나오든 상관없이 무조건 부호띄고 양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1-2는요. 2차와 2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상으로는 이런 친구 하나랑요. 이런 친구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요. 이 친구는 y는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점 역시 알파, 베타. 그럼 알파, 베타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두 식을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근 구하시면 됩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두 개 연립해서 연립방정식의 근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넓이는 역시 원래 구하는 방법으로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있는 친구 누구예요? 이 그림에선? 위에 있는 친구. 얘죠. 그래서 px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에서 빼기 밑에 있는 친구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빼서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역시 똑같아요. 6분의 여기에는 뭐가 왔어요? 아까 전에 2차의 계수 왔죠? 근데 여긴 2차가 얘네들을 연립해서 근 두 개에 해당하는 2차이기 때문에 연립한다고 생각하면 2차가 뭐가 되냐면 a-p가 돼요. p-a 하셔도 됩니다. 당연하게.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한 다음에 두근 차에 세제곱하고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똑같죠, 구조가. 그래서 앞에 오는 건 뭐라고요? 2차인 거예요. 2차. 2차의 계수가 오는 겁니다. 네, 나와요. 이따가 증명은 아닌데 이 계산하고 이 계산이 같다는 건 보여드릴 겁니다. 왜 이 계산이 이 계산이 되는지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되고요. 좀 길어요. 길기만 하고 문제를 낼 만한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제로는 안 나옵니다. 네? 뭘 써요? 증명하는 거요? 아니요, 안 쓸 건데요. 안 쓸 거예요. 오늘은 안 할 겁니다. 나중에 고등부 가서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쯤에 친절한 선생님을 만난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은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은 안 해줘요. 귀찮습니다. 길어요. 길고 문제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시 하나만 들으면 둘 다 계산을 하는 거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친구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둘 다 아래로 볼록한 거 했으니까 위로 볼록한 거 아니다. 아래로 볼록한 거 그대로 합시다. 아래로 볼록한 거 해서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예요. 그럼 이 식이 뭐가 될 거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식 y는 0, x축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인테그랄 왼쪽 2부터 오른쪽 4까지 위에 있는 거 누구예요? 얘죠, 얘? 얘요. 0에서 빼기 밑에 있는 거 얘입니다. 요걸 뺄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을 빼서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이니까요. 직접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8이고 그걸 2부터 4까지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얘는 네? 8, 맞아요. 큰일 날 뻔했네요. 8x고요. 2부터 4까지 집어넣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4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4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4에서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빼기 8 곱하기 2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전개하셔도 되는데 이걸로 좀 묶을게요.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으면 4의 세제곱 빼기 2의 세제곱 되고요. 3으로 묶으면요. 4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로 묶으면 4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나 직접 계산할까요? 4의 세제곱 얼마죠? 빼기 8이에요. 얼마인가요? 56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56 더하기 16 빼기 4네요. 12. 그러면 36. 숫자 개 크네요.
2. 그래서 마이너스 16. 그럼 요거는 20이네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56 플러스 60이 되겠네요. 20이니까 3분의 60이잖아요. 됐죠? 그럼 얼마예요? 3분의 4죠. 자,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공식 써보죠. 네, 최고 차이 계수 얼마인가요? 1이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럼 얼마예요? 6분의 2의 세제곱이니까 8이죠? 3분의 4.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라고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뭐 선생님이 알려드린 특별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증명 없이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적으시고요. 추가적으로 외울 거 2개 이야기 드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 문제 풀면서 같이 적용을 해보죠. 적으세요. 네, 갔다 오세요. 그래서 세 번째가 아니죠. 2번째죠. 아까 전에 1-1, 1-2 있던 것처럼 2번째 있고요. 이번엔 3차랑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접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점 아니에요. 교선 아니에요. 교선 아니고 접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3차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디든 상관없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친구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우리는 3차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여기를 구할 거고요. 여기 넓이는 뭐가 되냐면 12분의 A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의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왼쪽, 오른쪽의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접점이 꼭 베타일 필요 없어요. 알파, 베타 왼쪽, 오른쪽의 개념. 즉 여기 나온 두근의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는 뭐겠어요?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입니다. 여기선 누구겠어요? 3차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내용들이랑 똑같죠. 그럼 이것도 사실은 증명을 생략하긴 하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4차와 이중접선이에요. 사실 시험에서는 보통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을 그냥 계산해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계산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요 정도 계산하는 걸로는 뭐 큰 차이가 없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좀 어려운 내용으로 나오는 게 있긴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그냥 다 틀리더라고요. 네, 이걸 외우고 있어도 틀리더라고요. 자, 어쨌든 4차랑 이중접선, 그냥 접선 아니고 이중접선이에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접점이고 여기서도 접점인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로 놓으면 우리가 구하는 건 4차와 이중접선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넓이는 30분의 A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자 찍어볼까요? 아까 전에 2차였을 때는 세제곱이었어요. 3차였을 때 4제곱이죠. 4차니까 몇 제곱이겠어요? 5제곱입니다. 그리고 절대값 씌우시면 되고요. A의 의미는 똑같이 뭐라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됩니다. 누구겠어요? 이 4차의 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됐죠? 근과계수의 관계를 활용해서 나온 값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에 있는 거긴 한데 해석을 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앞에 적어드린 거예요. 뭐였었냐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 여기가 2랑 4였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할 때 요거 식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어서 이거랑 y는 0의 교점을 잡아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x축으로 y축으로 8칸 내릴게요. 그리고 똑같이 얘도 y축으로 8칸 내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y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얘도 y축으로 마이너스 8만큼 내린다고 생각하면 그림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하고 6을 지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가 돼요. 이걸 8칸 내리면. 맞죠? 그죠?
근데 그리고 이 친구도 밑으로 8칸 내린다면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넓이랑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넓이는 당연히 같죠. 같은 거예요. 구하는 방법도 식도 똑같잖아요.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걸 뺄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여기 구하시면 2부터 4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dx고 그럼 원래 요거 구할 때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위에 있는 거 0에서 빼기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dx였잖아요. 그럼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똑같네요.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고 식으로도 당연하죠? 그렇다면 직관성을 살짝 벗어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거식하고 이거식을 y는 x제곱 플러스 8하고 y는 6x를 그려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구해도 같을까? 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릴 겁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8 뭐 여기쯤 있겠죠? 0,8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친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6x는 0,0 지나면서 기울기 6이니까 요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일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 지금 구하는 건 이 넓이라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랑 여기 구해야 돼요. 그럼 이 식이랑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점 찾으려면 연립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8은 6x 연립해요. 넘겨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어디 있어요? 얘랑 얘 연립한 거랑 똑같네요. 당연하죠. 식을 넘겨서 정리한 것 뿐이니까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저거랑 똑같이 2. 여기 얼마예요? 예요. 그러면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위에 있는 거 얘죠. 6x에서 빼기 밑에 있는 거 누구예요? x제곱 플러스 8을 빼서 적분할 거예요. 적분 결과 둘째 치고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 6x 똑같네요. 그럼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이고 같은 식에 같은 구간을 적분하니까 하나, 둘, 셋은 같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사실은 이렇게 해도 같을 거예요. 뭐랑 같냐면 이거 말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하고요. 얘랑 연립을 했는데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구조가 나오게 하려면 2분의 1로 해줄까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8이에요. 그럼 저런 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마이너스 2분의 1. 예, 이 식하고 똑같이 되려면 얘랑 얘를 연립한 거랑 똑같이 되려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x 잠깐만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16 이렇게 해야 똑같겠죠. 이거 1로 넘기면 x제곱 이거 1로 넘기면 8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마치 이거랑 이거를 연립했을 때랑 이거랑 이거 연립했을 때 똑같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들을 그렸을 때 또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또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중에 이건 그래프 안 그렸지만 제일 간단해 보이는 친구는 누군가요? 첫 번째가 제일 간단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들을 보고 이런 친구들이다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이렇게도 바꿔서 생각을 하면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주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뭘 쓸 수 있어요? 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공식을 쓰기 위해서 변형할 수 있는 건 변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워크북 보겠습니다. 워크북 풀지 않고 이야기만 해볼게요. 그리고 쉬었다가 실제 푸는 문제 하나 해보겠습니다. 워크북 12번 볼게요. 우리 지금 11 넓이와 적분 있죠? 거기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보신다면 문제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와 y는 x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사실 얘는 2차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공식 쓸 수 있어요. 공식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써도 되는데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랑 y는 0을 연립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y는 0, x축이고요. 자, 이거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죠. 여기 만나는 점 두 개 찾을 수 있어요. 얼마랑 얼마예요?
0하고 1 이렇게 해요. 됐죠? 그럼 우리 이 넓이를 구하는 거나 이렇게 두 개 그려서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럼 이건 굉장히 직관적으로 갈 수 있죠. 뭐예요? 6분의 최고차의 계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2 하고 두근의 차 1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의 절대값. 됐나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많이 익숙해지고 그래프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사실은 이것만 써도 끝나는 내용이죠.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같은 친구들이에요. 같은 넓이를 표현하고 있고 모양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걸 활용해야 빨리 풀리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10분 쉬었다가요. 그리고 아마 그거 한 문제만 풀고요. 나머지 시간 되면 오늘 숙제해온 거 문제 좀 더 풀어드릴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세요? 네, 계시는군요. 자, 옛날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 10여 년 전만 해도 확실히 달랐는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이 정도가 되면 세상이 또 다를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니네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들이나 사회 통념이 10여 년 후에는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코딩을 해주는 기계가 어딨어. 코딩을 누가 대신해주는 게 어딨어. 그때만 해도 그 코딩 모아놓는 기터브 같은 사이트도 제대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해요. 그걸 나올까?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올까? 난 사실 지금쯤에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상용화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었어. 하늘 날아다니는 자동차. 상용화가 문제인 거죠. 상용화. 상용화는 또 이제 법적인 문제나 그 기업의 문제들까지 같이 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은 모르는데 테슬라가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전기차가 보급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원래 그 내연기관을 만들던 제조사들이 굳이 전기차를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 내연기관도 잘 팔리니까. 근데 테슬라는 아예 내연기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그런 딥한 영역까지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하늘을 나는 차나 하늘을 나는 운송수단도 뭔가 사회의 분위기나 혹은 어떤 기업의 푸시 이런 게 있으면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죠. 기술이 만약에 있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테슬라의 어쨌든 목표는 전기차가 아니고 그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뭐예요? 화성 갈 거니까요. 화성을 가긴 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갈 수 있냐, 돈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냐, 이거는 결정이 안 되는데 가긴 갈 것 같아요. 머스크 죽기 전에. 그럴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그거 이야기를 해서 하나를 좀 해볼까요? 뭐냐면요. 어디 있나요? 왜 안 계시나요? 자, 23번입니다. 워크북 23번 보죠. 워크북 23번 보시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이거랑 y는 x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x는 k가 2등분한대요. 2등분한대요. 그러면 우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5x는 0하고 1, 2, 3, 4, 5, 5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y는 x는 이 정도 느낌으로 생긴 친구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둘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x는 k가 2등분을 한대요. x는 k가 2등분 한다고 그랬으니까 대충 여기쯤 이런 느낌으로 x는 k 해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했었던 내용인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왼쪽 S1, 오른쪽 S2 구할 거예요. 그럼 S1은 인테그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예요. 0부터 K까지 위에 있는 거 X고요. 밑에 있는 거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5X 해서 적분을 하시고 S2 오른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인 인테그랄 왼쪽에 있는 거 K부터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거든요. 여기는
얘랑 y는 x의 교점을 찾으셔야 돼서 연립하면 6 나옵니다. 계산해 보시면 6 나와요. 그래서 k부터 6까지 위에 있는 거 x제곱 아니죠. x에서 빼기 밑에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5x를 해서 둘이 같다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것도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고 이걸 만족시켜주는 이거 변수 정리하면 k밖에 없으니까 k 정리하시면 되는데 하시면 k에 대한 3차 나옵니다. k에 대한 3차 나오는데 이걸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x는 k라는 직선이 이 친구를 2등분한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이야기 드린 걸로 이거랑 같은 의미를 지니는 친구는 y는 x, 그 다음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5x로 둘러싸여 있는 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 y는 x제곱 마이너스 6x랑 y는 0으로 둘러싸인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나요? 0하고 1, 2, 3, 4, 5, 6, 6을 지나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2차니까 당연히 가운데인 3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친구입니다. 됐나요? 이 친구랑 y는 0, x축으로 둘러싸이니까 여기에요. 그럼 우리 이 넓이를 2등분하려면 x는 땡땡땡, y축에 평행한 친구죠. y축에 평행한 친구가 어디를 지나야지만 정확히 넓이를 2등분할 수 있을까요? 꼭지점이야. 됐나요? 그럼 이게 누구면 된다고요? 얘면 되거든요. 넓이가 똑같잖아요. 넓이 똑같잖아요. 무슨 표가 달라요? x는 땡땡땡이라는 게 이 식을 연립한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이쪽에 있는 넓이랑 이쪽에 있는 넓이가 다르네. 원래 그래프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운데가 얼마냐면 여기쯤 있을 거예요. 2분의 5. 여기였어요. 근데 윗부분의 넓이가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예요. 물론 어떤 점을 지나는 이야기로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연립을 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거랑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보세요. 아까 전에 식 적은 거 있죠? 3이라고 가정을 해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위에 있는 거 누구예요? 0이죠. 밑에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6x dx 한 거랑 3부터 0까지 위에 있는 거 0이고요. 밑에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6x dx 한 거랑 이 두 개가 같은 건 직관적으로 알 수 아니요. 저 이야기 빼고 이 친구가 0하고 6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니까 0부터 3까지 이 넓이랑 3부터 6까지 이 넓이가 같다는 사실은 알 수 있나요? 어이구 왜 이렇게 적었어요? 3부터 6까지 이걸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값이라는 건 알겠죠? 그럼 보세요. 요 식이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죠. 이거 정리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죠. 이것도 정리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죠. 이것도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죠. 적분구간 6 똑같죠? 0 똑같죠? 같은 값이죠. k 얼마여야 돼요? 그렇죠. 됐습니까? 네, 어떤 특정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x는 k라는 y축의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요. 이 넓이랑 정리해서 나온 이 넓이는 같은 넓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이 있어야지만 사실은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요. 원래는 그 내용에 식까지 정리했을 때 같기 때문에 같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해설에서는 식은 안 보여주고 이쪽으로 그냥 넘어가서 보여주고 끝납니다. 됐죠? 아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썰만 모아가지고 선생님 유튜브에 올려야지. 뭐라고 써있는데? 네, 그럼 뭐 모든 학원에 다 있잖아요. 학원에 폭파 버튼 있고 뭐 살려줘, 집에 보내줘 이런 멘트는 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15시간째 학원에 있어 뭐 이런 멘트들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